여러분, 화학자들이 원자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다룬다고 하잖아요.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질문을 파헤쳐 볼 건데요. 화학의 핵심 개념인 원자 질량과 몰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기발한 도구였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원자 하나의 무게는 어떻게 잴까요?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질문 하나가 화학자들을 정말 엄청난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와, 이게 탄소 원자 딱 하나를 그램으로 쟀을 때 나오는 무게예요. 0.00000이 무려 22개나 붙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만약에 실험할 때마다 맨날 이런 숫자를 써야 한다면 이건 뭐 계산하다가 날새겠죠. 화학이고 뭐고 다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화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거죠. 이 그램이라는 단위는 우리 원자 세계에서는 너무 크다. 안 되겠다. 우리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 하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원자 질량 단위 AMU라는 건요. 너 몇 그램이야 하고 재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약속이죠. 가장 흔한 탄소 원자, 탄소 12를 기준으로 딱 잡고 너의 무게를 앞으로 그냥 12라고 부를게 하고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원자들은 이 탄소랑 비교해서 넌 탄소보다 가벼우니까 1 정도네? 넌 더 무거우니까 16 정도네?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값을 매기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그램으로 쓰면 막 0.000 하고 머리 아픈 숫자들인데 이걸 AMU로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소는 약 1, 탄소는 12, 산소는 약 16. 와, 정말 마법처럼 깔끔하고 간단한 숫자로 변신했죠. 이제 훨씬 다루기 편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분명히 탄소 질량을 딱 12라고 정했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학교에서 외운 주기율표에는 12.01 이렇게 소수점이 붙어 있을까요?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 사실 자연에 있는 모든 탄소 원자가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기진 않았거든요. 이걸 탄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대부분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탄소 10이에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짜리 표준 모델이죠. 그런데 아주 가끔, 정말 드물게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은 형제, 탄소 13이 섞여 있어요. 얘는 당연히 조금 더 무겁겠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이 차트를 보면 그 비율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 와닿죠. 자연에 있는 탄소 원자 100개를 쫙 모아놓으면 그중에 거의 99개는 가벼운 탄소 10이고요. 딱 1개 정도만 무거운 탄소 13이라는 거예요. 정말 압도적인 차이죠. 그래서 주기율표에 쓰는 원자량은 그냥 둘의 무게를 더해서 2로 나누는 단순한 평균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쪽, 그러니까 99%나 되는 탄소 12의 무게에 훨씬 더 큰 가중치를 둬서 계산하는 가중평균을 쓰는 거죠. 그랬더니 나온 값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숫자 12.01 AM이었던 겁니다. 아하, 이제 소수점의 비밀이 풀렸죠? 좋아요. 이걸로 원자 하나의 무게를 어떻게 깔끔하게 표현할까 하는 문제는 해결했어요. 근데 화학자들의 진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건 결국 원자들이 만나서 짝을 짓는 거잖아요. 이건 무게 싸움이 아니라 개수 싸움이거든요. 원자 A 1개랑 원자 B 2개가 만나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를 대체 어떻게 세냐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연필 쓸 때 하나, 둘 이렇게 안 하고 한 다스 주세요 하죠. 계란도 한 판 사고요. 이렇게 묶음 단위를 쓰면 정말 편하잖아요. 화학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원자를 하나하나 세는 건 말도 안 돼. 우리도 우리만의 묶음 단위, 일종의 화학자 버전 다스가 필요하다. 이렇게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준 마법의 열쇠가 됩니다. 좋아, 우리가 탄소 12 하나의 무게를 12AM이라고 정했지? 그럼 거꾸로 탄소 12를 12g만큼 모으면 그 안에는 원자가 대체 몇 개나 들어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만든 원자 세계의 단위 AMU랑 현실 실험실의 단위 g을 연결해주는 기가 막힌 다리가 되거든요. 계산을 해봤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숫자예요. 6022 뒤에 0이 20개나 더 붙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6022의 계래요. 당연히 계산할 때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심플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 숫자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그냥 이름 하나 붙여주자 하고요. 그 이름이 바로 몰입니다. 이제부터 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는 그냥 1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필 12개를 한 다스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1몰은 그냥 엄청나게 큰 묶음 단위의 이름일 뿐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AMU라는 개념이랑 방금 나온 몰이라는 개념, 이 두 개가 어떻게 딱 만나서 모든 걸 해결하는지 그 위대한 통합의 순간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논리를 잘 따라와 보세요. 첫째, 탄소 원자 한 개의 평균 질량은 12.01 AMU였죠. 그런데 둘째, 탄소 원자를 1몰만큼, 그러니까 6022해 개를 모아서 저울에 달아봤더니 그 질량이 정확히 12.01g이 나오는 거예요. 숫자는 12.01로 똑같은데 단위만 AMU에서 g으로 깍 바뀌었죠. 이게 바로 마법의 달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규칙이 탄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원소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기율표가 그냥 원소 기호 외우는 표가 아니라 엄청난 컨닝 페이퍼가 된 겁니다. 보세요. 수소의 원자량이 1.008 AMU죠. 그럼 수소 원자 1몰을 모으면 1.008g이에요. 철원자 1몰이 필요하다? 주기율표를 딱 보고 55.85네? 그럼 그냥 실험실 저울로 55.85g을 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정확히 1몰계의 원자가 들어있는 거죠. 결국 이 몰이라는 개념이 화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와 우리가 직접 만지고 무게를 잴 수 있는 실험실의 세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다리가 되어준 겁니다. 원자의 개수를 저울로 셀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머리 아프게 외웠던 이 MU니 몰이니 하는 개념들이요,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복잡한 규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저히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는 이 작은 원자들을 어떻게 다룰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똑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이었던 거죠. 정리하자면 AMU는 무게지기 문제를 해결해줬고 몰은 개수 세기 문제를 해결해줬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현대화학이 가능해진 겁니다. 원자 한 개라는 상상 속 세계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 세계를 완벽하게 이어준 거죠. 이제 우리는 무게를 재는 것만으로 원자의 개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걸 이용해서 어떤 분자를 만들고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심지어 제어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화학의 진짜 재미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